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거꾸로 수업입니다.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10분 내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5쪽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영상을 잘 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시간에는 이 지금 했었던 거꾸로 수업을 가지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학급 규칙, 그 도덕 규칙이라는 걸 지금 선생님이랑 함께 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이 거꾸로 수업은 아마 다음 시간쯤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리 주말에 작성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 윤리의 가장 중요한 단원의 키워드를 선생님이 네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모든 공부가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원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윤리는 총 네 가지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선은 정보화 시대가 어떠한 건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정보화 시대, 사이버 공간이라고도 하는 이 정보화 시대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되게 편리하고 좋은 점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할 건 문제죠, 문제. 이 정보화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잘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네, 잘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줄여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죠? 처음에 의미, 그 다음 특징을 말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결, 실천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많이 사용하세요? 여기 보면 그 쿠팡도 있고 배민도 있고 지금 여기는 삼성페이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선생님이 되게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이트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은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구글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구글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이라는 말도 많이 쓰던데 그 다음 선생님은 또 밖에 나가서 뭔가를 결제를 하거나 뭔가를 구매를 할 때 직접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카드도 안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요 카드 있죠. 이걸 뭐 삼성페이라고 하는데 뭐 삼성페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페이를 이용해서 역시 아주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쿠팡이라고 하죠. 예,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에 여러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쿠팡에 대한 어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쿠팡에서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배민을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사실 선생님은 이건 많이 이용하지 않았는데 역시 예전에는 직접 외식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은 핸드폰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바로 주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아주 간편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라는 거죠. 로블록스라고 해서 이거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사실은 올해 한번 로블록스를 이용해가지고 AR이나 VR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아직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나 유튜브 같이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한 어떤 재미나 또는 정보와 같은 것들을 이런 공간 안에서 내가 즐겁게 활용하는 것 이것도 바로 사이버 공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 정보화 시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림은 선생님 이거라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이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도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탭 같은 거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런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도요 이 탭 같은 경우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내고요 뭐 갤러리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보기도 하고 심지어 편집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란 건 한 7살, 8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유튜버에 실제 자기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걸 촬영을 해서 편집까지 해서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정보화 시대가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는 멀리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정보화 시대라는 건 그래서 자 보이죠? 각종 정보통신 기술 뭐 여기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AR, VR, 또 MR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이런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 이런 걸 바로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말을 어렵겠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는 하고 있는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생활, 이 시대, 이걸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삶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우선 편리해졌잖아요. 아까 배민 같은 거 이용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또 하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넣거나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과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배우기 위한 어떤 수직적인 어떤 이런 관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롭죠. 인터넷 접속하는데 누가 제재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아, 부모님이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건 자유롭게 한 번의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 수평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지식이 많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누구에게나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정보화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보화 시대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제약성이라는 거 한번 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무제약성. 네, 따라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다양성. 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개방성.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비대면성. 마지막은 익명성. 아, 말이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하나씩 한번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무제약이라는 건 무는 우선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이게 내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현실 공간보다 시간 그리고 공간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하나 예를 통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아, 지금 내라고 말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거 여러분 아이 못 보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게 지우학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학교는. 선생님도 이제 넷플릭스 구독하면서 이거 아주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영화관이죠. 자, 무제약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넷플릭스는 언제 볼 수 있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장소의 구애를 받나요? 아닙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물론 부모님에게 혼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의 제약 없이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무제약성이죠. 반면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 가야지 또 영화관에 상영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 비해서 이런 정보화 공간,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제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과 개방성입니다. 다양성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개방성은 그 정보가 열려있다, 닫혀있다. 개방이니까 열려있다는 이야기겠죠? 좀 더 쉽게 말해보면 각양각색,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정보, 개가 아니라 애요. 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열려있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좀 예를 들면 선생님 사실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선생님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딸들은 많이 안 좋아해요.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선생님도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이분 알죠? 백종원이라는 분이죠. 사실 선생님의 요리 스승이에요. 물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만든 어떤 요리를 보고 어떻게 요리를 할지를 미리 한번 계획을 해보고 실제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전쟁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선생님 나중에 이건 수업 시간에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CCTV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데 이 공간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되나요? 네. 자, 그다음 비대면성과 익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익명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익명성이라는 건 내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그렇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비대면성이라는 건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죠. 안 만난다는 거예요. 비라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대면이라는 건 만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성은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익명성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익명성은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직접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성이죠.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익명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실제 계정입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클린하면도 있고요. 선생님 이름이요. 부안여중 관리자도 있고요. 선생님 최주성도 있고요. 뭐 테스트 뭐 되게 많죠. 구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선생님의 계정인데 이걸 보고 이게 선생님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나지만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만나지 않는 것, 비대면성,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를 숨기는 것, 이런 걸 익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사이버 공간 특징을 볼게요. 자, 이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무제약성. 그렇죠. 다양성, 개방성, 비대면성, 익명성.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분명히 정보화 공간이라는 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당연히 여기에서 생기는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좀 심각하죠. 악플, 명예훼손, 성폭력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있고요. 사생활 침해되는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 핸드폰으로 또는 메일이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문자나 또는 메일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되게 많죠. 또 그다음 마지막 사이버 중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인 친구들은 여자인 친구들은 사실 별로 많진 않은 것 같던데 남자인 친구들은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건 실제로 구글에서 보면 로드뷰라는 겁니다.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부 다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드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동차가 사진을 360도로 돌면서 카메라가 돌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지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하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실제로 있겠죠. 그다음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악플 자살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유튜버들 또 요즘 유튜버들 활동 많이 하잖아요. 유튜버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다양한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악플이나 또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몇 년 전에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엠번방이라고 해서 성폭력에 관련된 그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막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절대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이제 놀이터입니다. 갑자기 선생님 놀이터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게 참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놀이터를 가봤어요. 근데 놀이터는 사실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네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들 타면서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이걸 미끄럼틀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 모였냐면 여기 모여있는 거 여기 밑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서 왜 모여있지? 그래서 선생님 살짝 가서 봤더니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안에서. 아마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했고요. 확실히 좀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아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이버 중독, 특히나 게임 중독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고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러 가신 지금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아마 2년 뒤에 또 만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선생님하고 2년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계약을 했었던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유튜브로 이걸 생방송했거든요. 생방송했는데 여기에 이상한 애들이 막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아이들을 막 이상한 댓글을 달고 막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선생님도 유튜브가 되게 초보여가지고 이 댓글을 어떻게 없애나 막 이거 되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막 들어와서 아까 말했잖아요. 개방성 말했잖아요. 들어와서 사람들 막 공격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히 편리한 건 되게 많지만 문제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따분하고 이 내용 자체가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선생님하고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인간을 존중해주고 책임의식 필요하겠죠. 그 다음 해악금지. 해라는 건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악은 악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주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정의를 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분명히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은 이 정보라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수평적으로 나눠준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좋은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PC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의 어떤 추구도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14분이 넘어가네요.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는 한 번씩만 같이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정보통신 매체 사용 습관을 점검해야겠죠. 두 번째, 중독을 예방해야겠죠. 그 다음, 타인을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악성 댓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좀 처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불쾌한 표현, 명예훼손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15분이 거의 돼가고 있어서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요. 칼 알죠 여러분? 칼 알죠? 칼을 잘 쓰면 요리사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자의 어떤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 정보통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칼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다시 한번 게임이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함께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